오늘은 한 아버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그저 조만간 인사들을 계열하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건데 괜히 착한 척하다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고 의심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리어 에이킴 청자거나나 웨이먼원 아이킴 구사거나 이김 다섬 쥔시우나 이리어 에이킴 구사거나 이리어 에이킴 구사거나 이리어 에이킴 구사거나 이리어 에이킴 구사거나 이리어 에이킴 구사거 사인이다. 이리어 에이킴 바섬 둥자거나 이리어 에이킴 바섬 둥자거나 이리어 에이킴 구사거 은영 다섬 둥자거나 이리어 에이킴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며 7 동안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를 모는 김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는 젊은 시절한테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사람답게 여전히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밥 먹자.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아들 김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살의 현우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지만 태수와 달리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구청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 이제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지. 요즘 택시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카카오톡 신이 뭐니 해서 손님들이 다 앱으로만 부르더라고. 태수는 현우가 대원 오은 국과 반찬을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런 저녁 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에 태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 인사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로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국구를 쓸든 손이 잠시 멈췄고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웬 소리야? 언제부터 만났는데 몇 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원래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하는 일은 아버지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결혼은 집안일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쉽게 주지 않게 되었고 특히 돈이나 재산이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며느리 이 후보를 아버지한테 숨기고 몇 달씩 만나고 다니는 게 무슨 뜻이야?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진 않지만 내 아들이면 괜찮은 조건이니까 혹시라도 의도된 만남이면 어떡하나?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공무원인 아들, 그리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까지 생각하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조건일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작아졌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택시 기사 후배인 박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혹시 형님 아들이 만나는 여자의 이야기 들으셨어요? 뭔 소리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희 동네 작은 백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던데요. 태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백반집?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데예요. 제가 가끔 가는 곳인데 젊은 여자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그 애가 형님 아들하고 만나는 애인가 싶어서요. 전화를 끊은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말 거야. 손에 흙 묻혀도 사람 속은 제대로 봐야지.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택시 운전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눌렀고 낡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족지가 대신 현금 몇 장만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잘 차려 입으면 안 되겠어. 그냥 평범한 택시기사처럼 보여야지.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박 씨가 알려준 백반집은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도착한 골목길은 오래된 상가들이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는 12시쯤 태수는 맛있는 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백반집 앞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보였고 주방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손님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뛰어나온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된장국은 안 자죠? 태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투박한 어스로 말했습니다. 평소 아들 앞에서 쓰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 싱겁게 해드릴게요. 물 먼저 들을게요. 더우시죠? 이수빈은 밝은 표정으로 찬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태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수빈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와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잊지 않았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반 나왔습니다. 태수 앞에 놓인 백반은 생각보다 푸짐했습니다. 된장국,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까지 6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빈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수빈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한쪽 테이블에서 반찬을 썰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년 남성이 시금치남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태수는 지켜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수빈은 즉시 행주와 걸레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는 모습에서 눈짓 하나로 다정한 성격이 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가져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빈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새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의 물컵도 확인하고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태수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면서도 수빈을 관찰했습니다.
계산할 때도 정확했고 잔돈을 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식당을 나온 태수는 택시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인상만으로는 판단 못해 며칠 더 지켜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과 다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어서 아들에게 접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 모습은 그런 것 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 특히 이런 일에는 더욱. 태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수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환한 미소, 정중한 말투, 부지런한 손놀림. 하지만 동시에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내일 또 가봐야겠어. 한두 번 본 것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어. 이틀째, 태수는 이번에는 오후 늦게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시간을 노린 것입니다. 오후 3시쯤 식당에 들어서니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신 분이시죠? 수빈이 태수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먹어보니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반 드시겠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적어서인지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수빈은 국을 끓이며 라디오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른 것. 오래된 가여였습니다. 수빈의 콧노래 소리가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손님 한 분이 물을 흘렸습니다. 유리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에?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수빈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수빈은 할머니를 먼저 살피고 난 후 옷자락이 젖는 것도 있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유리조각을 치웠습니다. 할머니의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새 물 갖다 드릴게요. 유리조각 조심하세요. 미안해 아가야. 내가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사흘째 태수는 이번에는 연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가 되어 주머니를 뒤적거리다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주방에서 지켜보던 주방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집이 좀 멀어서 태수가 당황한 척하자 수빈이 바로 막아섰습니다. 被使用一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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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알바비 받은 날이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되니까요. 수빈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일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나을지 태수가 식당에 들어서니 주방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허리를 움켜쥐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설거지가 산더미인데. 수빈은 앞치마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병원부터 가세요. 그럼 너만 혼자 어떻게 해? 손님들도 많고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주방 일도 해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하고 음식도 준비할게요. 수빈은 고무장갑을 기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모, 내일 병원 가세요. 오늘은 푹 쉬세요. 수빈의 행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단정하며 남이 뭐든 말든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주방 아주머니가 뭐든 말든 똑같은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날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고생하네. 저와 같이 혼자 중얼거리인 태수는 식당을 나와 골목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양이 지는 시간이었고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런 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태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를 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태수는 택시에 올랐다며 다시 한번 백반집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수빈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 셋째 되는 날,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백반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동네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골목길 한쪽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가 음료수 하나를 샀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에 오래 사셨나요? 네, 한 15년 정도 됐죠. 왜요? 아, 백반집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던데. 혹시 그 집 딸인가요? 슈퍼마켓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수빈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애는 참 안 됐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 집이 원래 여기 토박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한번 쫄딱 망했어요. 집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죠.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저기 식당 허드렛이라며 고생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럼 지금은 수빈이 혼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빚 때문에 도망간 건지 참 안타까워요. 태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수빈이 보인 모습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정말 착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고 우리 가게도 가끔 와서 라면 하나 사 먹고 가는데 항상 밝게 인사하고 가거든요. 슈퍼마켓을 나온 태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빈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니 마음이 또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럼 혹시 아들이 가진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오래전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그 직원은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모습만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착하며 뒤통수 치는 인간들, 나도 많이 봤어. 태수는 며느리 이 후보를 향해 차오르던 신뢰를 다시 의심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였도, 아무리 성실해 보였도 결국은 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다른 동네 지인들에게도 수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택시 기사 선배들과 차 한잔하면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딸. 아, 그래. 예전에 그 집 아버지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웠지. 보증 잘못 써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 그런 집딸이라면 결혼 상대로는 좀 그렇지 않나? 글쎄, 요즘 세상에 집안 배경이 중요하긴 하지. 특히 빚이 있는 집이라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태수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수빈이 현우에게 접근한 것이 정말 순수한 만남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고 아버지도 택시는 하지만 그래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접근했을 수도 있어.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백반지 밥을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수는 현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태수는 거실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 여자 집안 상황은 어떤가? 현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대답이나 해라. 집안이 어떻게 되는 집이냐고. 가정형 편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역시 그렇군. 현우야, 너 혹시 그 애가 너한테 돈 이야기 한 적 없나?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빈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태수는 아들의 순진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번엔 정체를 밝히고 직접 만나볼 거야.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수빈의 모습과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짜 착한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계산적인 애일 수도 있고.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내일은 정체를 밝히고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태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을 노려 백반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빈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주방 아주머니는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백반 드시겠어요? 수빈이 평소와 같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수빈은 태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야기요? 네, 혹시 잠깐 저쪽 벤치에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태수는 식당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수빈은 주방 아주머니를 돌아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모,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두 사람은 식당 밖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태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김현우 아버지입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오빠 아버지세요? 네, 그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택시 기사처럼 행동했지만 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현우 오빠 아버지세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현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많이 의심했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험해서 말이요. 특히 우리 현우는 순진한 편이라 혹시라도 나쁜 애 도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현우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만나게 됐는지.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오빠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몇 달 전에 어머니 길에 혼자 성묘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서 곤란했거든요. 혜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 오빠가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고,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우산을 돌려드리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 만났어요. 현우 오빠가 착하시고 따뜻한 분이라서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수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우 오빠가 공무원이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말 현우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태수는 수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네 맞아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이 몇 년 전에 망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리고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그렇다면 현우가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수빈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현우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우 오빠가 좋아서 현우 오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만나는 거예요. 태수는 수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오해든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수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많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우 오빠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태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느꼈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현우도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지켜본 것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태수는 수빈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했습니다. 수빈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빈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실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태수는 백반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아버지의 기색을 살필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태수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백반집 주방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태수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수빈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태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빈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주방 아주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수빈이 아버지시라는 거 알아요? 수빈이가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정말 착하네요.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요. 아주머니는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손자 등록금 없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말없이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말 안 하고 그냥 이거라도 보태세우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50만 원이었어요. 그 애한테는 큰 돈인데 아르바이트비 받은 걸 거의 다 준 거였어요. 태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지난달에 동네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수빈이가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밤새 간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 일이 그 애는 남이 뭐든 똑같아요. 진짜 마음이 착한 애라고요. 그런 애가 어떻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저씨가 지가 망가져 왔다고 했을 때 수빈이가 바깥 대신 낸 거예요. 그날 이거 받아서 맡기고 갔어요.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태수는 그 수건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수건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애가 이걸니.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좋은 분 같아요. 택시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저씨 그 애 정말 좋은 애예요. 현우 씨랑 만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현우 씨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커피숍을 나온 태수는 수건을 손에 꼭 쥐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왔습니다. 그 아이 진짜였구나. 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진심을 잘못 봤구나.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의 착한 마음을 의심했던 자신이 작아 보였습니다. 태수는 수건을 가슴팍에 넣고 백반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수빈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는 마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백반집 앞에 도착한 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수빈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현우 녀석이 복이 있어서 이런 아이를 만났나 보다. 태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빈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수는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수빈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현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현우한테 말해줘야겠어.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태수는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구나.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수빈이 빨아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현우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기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잠깐 이리 와서 앉아라.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너 그 아이 꼭 잡았냐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을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빈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태수는 테이블 위에 수건을 집어 현우의 손에 지워주었습니다. 내가 틀렸더라. 현우는 수건을 받아들며 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빈이가 내 아버지 밥값 대신 내준 거야. 그리고 빨아서 전해달라고 했다더라. 태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현우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반집의 택시기사로 변장해서 간 일 수빈을 며칠간 지켜본 일, 그리고 오늘 주방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현우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더라.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어. 현우는 수건을 받아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빈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수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에 와주면 큰 복이다. 태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다운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현우야. 아버지가 잘못돼 사기당한 일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심하게 됐나 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달라.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 현우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완고하고 의심 많던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시길 기다렸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항상 밝게 웃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알겠다.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태수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우야.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살고 있다면서 가족도 없고 내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힘들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되어줘야지. 외롭게 두면 안 되겠어. 태수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언제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릴까요? 이번 주말이 어떨까?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 아버지가 직접 요리해 볼게. 아버지가 요리를요? 그래, 오랜만에 해볼 거야. 며느리들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현우는 아버지의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요리는 전혀 하지 않던 아버지가 수빈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빈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고맙긴 내가 고마워해야지. 좋은 며느리 데려다주는 내가. 태수는 수건을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수건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 아버지 그건 좀. 현우가 웃으며 말렸지만 태수는 진지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이잖아. 나중에 손자들한테도 이야기해 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말이야. 부자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덮고 있던 무거운 분위기가 맑음이 사라졌습니다. 현우야, 내일 수빈이한테 연락해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라고. 내 아버지 수빈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태수가 조금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 아이가 외로웠을 텐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수빈의 결혼식은 가을에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태수는 그날 누구보다 기뻐했고 수빈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태수는 수빈의 진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빈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백반집이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혼자 일하기 힘들다며 결혼식 직전까지 도왔습니다. 태수는 그런 수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천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빈이 직접 차린 명절상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당일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새로 산 한복까지 꺼내 입고는 거울 앞에서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태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수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듯 했습니다. 현우는 수빈을 도우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수빈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사했습니다. 결혼 후 더욱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새벽부터 고생했구나. 태수는 수빈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수빈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나물, 탕국, 갈비찜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태수는 식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백반집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고맙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수빈이 만드는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백반 하나는 제대로 차리네. 어머,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부끄러워요.
수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택시 손님 중 제일 깐깐한 분이 합격을 주셨으니 자신 있어요. 그 말에 태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무서웠어. 변장하고 매일 가서 지켜보고 아버지가 그만큼 현우 오빠를 아끼시는 마음이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수빈의 말에 현우도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때 수빈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현우 오빠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미안해, 우리 며느리. 그 안에는 수빈이 빨아준 작은 수건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수건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셨네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인데. 태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생기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말이야. 수빈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외롭게 살았던 날들은 다 잊어버려. 태수는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백반집은 이제 그만 둬도 될 것 같은데. 현우 월급도 있고 아버지도 도와줄 테니까 많이 해요. 아버지,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방 이모도 혼자 하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사흘만 나갈게요. 가끔씩 도와드리는 정도로요. 태수는 수빈의 성실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 설거지를 하고 현우가 정리를 도우는 동안 태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벽에 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복받았구나. 현우 녀석이.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좋은 면을 일을 얻었어. 현우와 수빈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태수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수빈아, 내 아버지 고맙다. 너희 덕분에 이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부자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을 저녁에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벽에 걸린 작은 수건이 그 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이제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의 증거였고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